안녕하세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지도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나 3년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아예 잊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꽤 오랫동안 떠올리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의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전 시누이를 보게 되었는데, 다시 이혼하던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소연도 할 겸 해서 사연을 써봅니다.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황당하기도 했고 웃기기도 했어요. 당시 맛집으로 유명했던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남편과 전 그곳에서 처음 만났죠. 남편은 남편의 친구와 전 제 친구와 떡볶이집에 방문했고, 친구와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떡볶이를 먹는 저에게 남편이 다가오더라고요. 다짜고짜 첫눈에 반했다며 전화번호를 달라고 휴대전화를 내미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제 입가에 떡볶이 국물이 묻은 것이 다 느껴지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첫눈에 반했다니. 이 남자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싶더군요. 그러면서도 그 비정상적인 남편의 모습이 꽤 좋더라고요. 나의 추한 모습을 보고도 첫눈에 반했다는 남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보단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입을 가린 채 전화번호를 찍어주었고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가볍게 만나보며 3달간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후엔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어요. 남들과 같이 불타는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이야기가 오갈 당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의 가족 관계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누나만 3명인 그야말로 아들 귀한 집에 막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꽤 걸리더라고요. 이세 문제는 시모가 아들 못 낳는 서러움이 컸던 터라 딸이든 아들이든 원하는 시기에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면 된다고 말해준 덕분에 안심이 되었지만, 문제는 신우가 셋이나 된다는 것이었어요. 결혼하는 순간 시모가 1명이 아닌 3명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게 모르게 걱정하는 눈치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누나들 다 시집가서 애 키우고 산다고 나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 다들 본인 가정 지키며 산다고 바빠. 전 이런 남편의 말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말대로 신우들은 저희 부부에게 무관심에 가까울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흔한 안부 연락조차 없더군요. 가끔 제가 안부차 연락이라도 드리면 연락해준 건 정말 고마운데 앞으론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된다며 저를 위해 주셨고, 전 오로지 부부 사이만 신경 쓰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4년이 지나고 잘 사는 줄만 알았던 둘째 시누이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갑작스럽게 이혼하게 되었고, 새로운 둥지를 시댁에 틀게 되며 저희의 다툼은 시작되었어요. 이혼하고 돌아온 둘째 시누이는 전혀 다른 인격의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예민함은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였죠. 가끔 시댁에 가는 날이면 저를 향한 안 입고 온 시선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한날은 남편이 퇴근이 늦어져 예상했던 시간보다 시댁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엄연히 제 탓도 아닌데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어? 집안에 제일 어린 것들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나 밥도 못 먹고 기다리는 거야? 아, 죄송해요. 많이 시장하시죠? 이 사람이 생각보다 퇴근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었네요. 그걸 변명이라고 해? 그러면 올케라도 먼저 와서 어른들 식사 준비를 했어야지. 이게 뭐야? 올케가 늦는 바람에 내가 식사 준비 다 했잖아. 혹시 올케 일부러 늦은 거 아니야? 일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형님.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이 사람이 금방 마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지체되는 바람에 늦은 거예요. 전 억울함을 토해내며 남편을 향해 얼른 돕지 않고 뭐하냐는 눈빛을 보냈고, 이런 제 마음을 알아챈 남편이
제 말에 동의를 하며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비록 그 동맹은 길지 않았지만요. 아니야, 누나. 나영이는 진짜 나 퇴근하기 전부터 회사 앞에 와서 기다렸는데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늦었어. 갑자기 생긴 일이라 나영이한테 연락해줄 틈도 없었고. 그래서 나영이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어머, 얘 봐라. 너 꼴에 지금 네 와이프 편을 드는 거니? 이혼한 누나 앞에서 참 잘하는 짓이다. 아니, 누나,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누나가 오해하고 있길래 우리 상황은 그랬다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 그러면 알겠어. 자칫하면 나 서운할 뻔했잖아. 그건 그렇고 다음부터 나에 따라와. 그럼 늦을 일도 없을 거 아니야. 형님, 저 회사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버스 2번이나 갈아타야 해요. 그게 왜? 내가 갈아타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해? 순간적으로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무슨 이기적인데 싹수까지 없는 말인가요? 이럴 때야말로 남편이 나서 한 소리를 해줘야 하는 타이밍인데 남편 놈은 누나에게 핀잔 한 번 얻어먹었다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온몸으로 이 상황을 회피하고 있더군요. 아니,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내 말이 뭐? 내 말이 틀렸어? 형님 말대로라면 형님이 음식을 하든 말든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남편 차 타면 편하게 올 수 있는 시댁을 왜 제가 버스를 2번씩이나 갈아타면서 일찍 와야 해요? 그렇지 않나요? 뭐야? 그야 당연히 올케가 며느리니까 일찍 와서 어른들 식사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치면 며느리보다 자식이 자기 부모님 먹을 음식 준비해야 하는 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효도를 해도 며느리보다 자식이 더 해야죠. 뼈를 깎아가며 키워낸 건 며느리가 아니라 자식이잖아요. 시누이는 논리에서 밀린다 싶으니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간 쌓인 게 많았던 터라 물러서지 않고 맞섰어요. 야, 너 말 다 했어? 어디서 말대꾸야 말대꾸가? 야라니, 아무리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라고 해도 말은 좀 가려가면서 하시죠? 왜? 야라고 하면 안 돼? 너 나보다 나이도 어리잖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굳이 반말하면서까지 제 기분 상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나 가르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형님이 다른 사람한텐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저도 상관하지 않죠. 저 하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미쳤다고 제가 상관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형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고 제 기분이 나빴으니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제가 당사자니까요. 한마디도 지지 않고 자신의 누나한테 말대답하는 제 꼴이 보기 싫은 것인지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시누이 편을 들더라고요. 당신 지금 누나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누나한테 사과하지 못해? 전 너무 황당해 코웃음만 나오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강요했고 전 그런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시댁에서 머물 때 쓰는 저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이어 남편이 따라 들어오고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했다 싶었는지 늘 하던 식상한 멘트를 날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말은 그렇게 해도 당신 편이라는 걸. 요즘 누나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예민해. 당신도 알다시피 누나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이 시기만 지나면 곧 괜찮아질 거야. 응?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짜증이 확 솟구치더군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형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사람이기에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이랬어? 나도 처음엔 형님 잘 대해주려고 애썼어. 그런데 나만 애쓰면 뭐해? 상대방은 나랑 잘 지낼 생각조차 없어 보이는데. 내가 무슨 형님 봉이야? 형님 샌드백이야? 왜 애꿎은 나한테 화풀이를 하시냐 이 말이야. 전 그렇게 적나라하게 시누이에 대한 불만을 표했고 남편은 누나에 대한 험담 섞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기분 상한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기분
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가족 나는 욕해도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건 싫은 기분. 하지만 이젠 저도 가족 아닌가요? 남편이 시댁보다 더 보살펴야 할 가족은 이제 저잖아요. 시누이도 시누이지만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서운함이 더 커지더군요. 남편 역시 저에 대한 실망감이 컸는지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편을 들지 않는 치졸한 방법으로 저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시댁에 갈 때면 늘 혼자인 기분이 들더군요. 거기에다 임신에 대해선 어떤 간섭도 하지 않겠다던 시모는 보란 듯이 압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예, 너희 결혼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나간다. 이쯤 되면 너희도 아기 소식 들릴 때가 되지 않았니? 아, 그렇긴 한데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둘째가 하는 말이 이렇게까지 자연 임신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던데 혹시 검사라도 해봤니? 시모가 말하는 둘째는 시누이가 확실했고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었더니 시누이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분명해 보이더군요.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든 늦어지는 것은 맞는 말이기에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모는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오로지 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이번 달은 바빠서 안 되고 다음 달쯤에 같이 병원 가보기로 했어요. 뭐? 우리 아들이 병원을 왜 가니? 우리 아들은 문제없어 얘. 둘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건 여자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 괜히 바쁜 애 괴롭히지 말고 가려거든 혼자 가. 알겠니?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누이가 의사도 아니고 그런 쪽으론 책 한 장 본 적 없는 백수인데 그 말을 왜 그리도 신뢰하는 것인지 알 순 없었지만 입 대봤자 말만 길어질 것 같아 그냥 웃으며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해버리곤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시댁만 피할 수 있다면 북극이든 남극이든 어디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시누이들이 정한 가족 모임의 날은 다가왔고 전 하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외식을 하기로 했었지만 고등학생인 첫째, 셋째 형님의 자녀들이 시험 기간에 맞물리며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며 모임에 오지 못하게 되었고 일이 그렇게 되자 문제의 둘째 시누이가 그냥 집에서 밥이나 먹자고 해버린 것이었죠. 자신이 할 것도 아니면서 집에서 하자는 시누이도 미웠지만 생각지도 않고 알겠다고 답하는 남편 놈이 더 미웠습니다. 그렇게 전 시댁에 도착했고 시누이는 저를 또 괴롭힐 요량으로 외출도 하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미 그땐 시누이와의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터라 간단한 인사만 하고선 주방으로 향했어요. 앞치마를 메고 요리를 시작하는데 잠이 쏟아지더군요. 그때 전 회사를 그만두고 아동복 가게를 창업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느라 잠자는 1분의 시간도 아까웠던 시기였기에 그날 역시 잠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하품이 나와버렸고 그 모습을 본 시누이가 마스크를 챙겨오더니 저에게 확 던지며 저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하더군요. 이거 끼고 해. 그렇게 입 벌리고 하다가 침이라도 흐르면 어쩔 거야? 올케는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결혼한 지 4년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형님, 졸려서 하품한 건데 그것도 못하나요? 그리고 제가 하품하면서 침을 흘렸어요? 아니면 침을 뱉었어요? 심지어 천장 보면서 하품했어요, 저. 그게 그렇게나 잘못한 일인가요? 올케, 정말 몰라서 물어? 어른들 드실 요리하면서 하품하는 자체가 더러운 행동인 거야. 알겠어? 오늘은 아쉬운 대로 이 마스크 쓰고 하고 다음부턴 주방에서 쓰는 투명 위생 마스크 사와서 그거 쓰고 해. 알겠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시댁이 무슨 대기업 구내식당도 아니고
재채기도 아니고 제가 무슨 병균도 아니고 하품 한 번 했다고 마스크까지 끼라뇨. 뭐 청결을 위해서 마스크쯤 낄 순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우이의 말투와 표정에서 그저 제가 싫어 걸어오는 시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쯤 되니 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성격도 좋은 편이 아니었던 터라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참고 살다간 모르긴 몰라도 정신병에 걸릴 것만 같았어요. 제가 하는 하품이나 행동이 그렇게 더럽고 고가우면 직접 와서 하세요. 전 이렇게 말하며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신우이에게 던져버렸고 하필 그 앞치마가 신우이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아버렸죠. 너 지금 나 때렸니?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뭐? 인연이 진짜? 극도의 흥분을 한 신우이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 역시 그날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작정을 한 날이었기에 신우이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적군의 중심지에서 싸움을 해버린 저의 결과는 예상했다시피 외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시모는 간섭도 하기 싫다는 눈빛으로 혀끝을 차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이라는 놈은 일방적으로 저만을 제지하며 누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어떻게 신우이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어? 당신이 제정신이야? 당신 누나한테 무릎 꿇고 빌지 못해? 당신은 왜 내가 당신 누나 머리채까지 잡았는지는 전혀 궁금하지가 않구나.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해? 하긴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겠지. 뭐라고? 너 진짜 이딴 식으로 굴 거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지금 당장 우리 누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 감정을 억누르며 말하는 남편 놈을 보고 있는데 제 서러움은 폭발해버렸고 전 더는 시댁에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고선 제가 하던 음식을 다 버려버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내가 한 음식은 형님이 더러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네. 그러니까 이건 다 버릴게. 당신 식구들이 먹을 음식은 당신이 하든 그 잘난 당신 누나한테 다시 하라고 하든 알아서 하고 난 먼저 갈 테니까 밥을 먹고 오든 물을 먹고 오든 알아서 해. 그렇게 전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내심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한심하던지. 그런 꼴을 당하고도 남편을 기다리는 내 모습이라 생각보다 참 비참한 일이었어요. 기다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시 기다리게 되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애증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저를 달래주기는커녕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기대하는 바가 없어 실망할 것도 없다 싶었는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전 그때까지도 남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각방을 쓰면서도 이혼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고민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고민의 끝은 늘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였어요. 그렇게 각방과 함께 무건수행하는 날들은 길어지고 있었고 화장실조차 따로 쓰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 저는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던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났고 하는 수 없이 제 화장실을 함께 쓰게 되었어요. 남편은 평소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이 버릇이었는데 그날 역시 화장실로 들어간 남편은 출근 시간이 촉박해지자 허겁지겁 준비하고선 급히 집에서 나가더군요. 남편이 나간 후 저 역시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고 선반 위엔 남편이 깜빡하고 두고 간 남편의 휴대전화가 덩그러니 올려져 있더라고요. 전 남편이 현재 쓰고 있는 방에다 가져다 둬야겠다고 생각했고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는 찰나 전화가 오더군요. 주대리. 액정에 보이는 것은 주대리였어요.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출근한 남편이 휴대전화가 없음을 알고 주대리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했구나 싶었죠.
전 그렇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 전화를 받았지만 생각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상대방이 아무 말을 안 하더군요. 쎄한 마음이 들어 다시 한번 누구냐며 말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저 이 휴대전화 주인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저희 남편이 휴대전화를 두고 갔는데 알고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전화를 잘못 건 것 같네요. 그렇게 전화가 끊겼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당연히 남자일 줄 알았던 주대리가 여자인 것도 이상했지만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떡하니 남편 휴대전화엔 저장되어 있는 번호인데 잘못 걸었다며 끊어버리니까요. 물론 남편과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의 직감은 무언가 큰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전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기로 했고 평소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꿀 때마다 탁상용 달력 뒤편에 메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전 쉽게 남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던 거죠. 그곳엔 제가 미처 알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실들이 가득하더군요. 잠금을 풀어낸 저는 주대리와 주고받은 대화부터 찾았고 그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대화가 상단에 고정된 상태였으니까요. 주대리의 정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회사 동료가 아닌 현재 남편과 만나고 있는 상간녀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상간녀는 신우이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는 것과 그 여자 역시 유부녀라는 사실이었죠. 아무리 제가 밉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동생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다뇨. 그것도 유부녀를요. 심지어 본인이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까지 해놓고선 어떻게 친동생에게 외도를 종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누굴 탓하겠어요? 친구까지 소개해주며 바람을 종용하는 년이나 꼬신다고 외도나 저지르는 놈이나 용서할 수 없는 건 매 한 가지인걸요. 전 두 사람 다 절대로 용서할 마음이 없었고 저의 이런 굳은 심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신우이와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였는데 거기엔 신우이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도 내 친구 만나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살아. 옳게 하는 꼴을 보니 너 숨도 못 쉬고 살 것 같더라. 내가 우리 동생 숨 쉴 틈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어? 이런 누나가 어디 있니? 내가 생각해도 난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누나야. 네, 세상에 둘도 없긴 하겠더라고요. 자신이 남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신우이는 스스로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전 그렇게 괜찮다는 여자의 얼굴이 궁금했고 사진첩도 살펴보게 되었죠. 사진은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친절한 남편놈이 상간녀의 폴더까지 따로 만들어 사진들을 모아놨더라고요. 거기엔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고 상간녀의 독사진 중엔 가운을 입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통해 상간녀가 한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유니폼에 적힌 상호로 검색을 해보니 운이 좋게도 그 한의원은 부부가 운영하는 한의원이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던지. 전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남겼고 이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하루 날을 잡고 친정으로 가 모든 사실을 미리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신우이가 이혼하게 된 후 어떤 일들이 있었고 저 역시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그렇기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부모님께서 최대한 충격을 받지 않으시게 설명을 해드렸고 엄마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딸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엄마랑 아빠는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네 뜻을 존중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네 인생 네가 살지 우리가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린 신경 쓰지 말고 네 뜻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엄마랑 아빠는 네 뒤에서 아낌없이 응원해 줄게. 알겠지? 고마워 엄마. 그리고 아빠. 이혼을 결정하고 난 뒤
가장 걱정스러웠던 건 부모님의 반응이었는데 그것이 잘 해결되고 나니 거침이 없어지더라고요. 전 바로 다음날 한의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날은 상간녀는 쉬고 그 남편만 진료를 보는 날이었고 전 저의 진료 순서가 마지막이 될 수 있게 마지막 진료 시간에 맞춰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계획대로 전 마지막 환자로 진료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드디어 상간녀의 남편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상간녀의 남편은 친절하게 저의 상태를 물어왔고 전 외도 증거들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을까요? 제가 요즘 이것들 때문에 화병이 날 것만 같아서 찾아왔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내민 증거들을 살펴보던 상간녀의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저에게 묻더라고요. 상황이 좋진 않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된 줄 아세요? 신우이라는 인간이 자기 친구를 자기 남동생한테 소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억장이 무너지고도 남겠죠? 요즘 외도 중인 남편 눈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계속 화만 나고 이러다 제 명에는 못 살 것만 같아서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도와주실 건가요? 네, 얼마든지요. 살펴보니 돕는다는 표현보단 함께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러면 지금 바로 저랑 어디 좀 가실 수 있을까요? 전문 용어로 현장 급습이라는 걸 해보려고요. 저의 제안에 상간녀의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운을 벗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남편과 상간녀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날, 전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하나 깔았었어요. 그리곤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앱 숨김 기능을 이용해 숨겨두었던 거죠. 상상도 못했겠죠. 제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봤다는 사실도 몰래 앱을 깔아놨다는 사실도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남편은 신나게 여러 장소를 오가더군요. 드디어 남편의 위치가 한 곳에 멈추고 저와 상간녀의 남편은 앱이 알려주는 곳으로 향했고 앱의 정확도가 떨어져 그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와중 남편의 차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는데 옆자리엔 상간녀가 앞자리엔 신우이가 자리하고 있더군요. 어쩜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모여있을 수가 있는지 그 모습을 보는데 화는커녕 허탈하더라고요. 저라고 처음부터 신우이에게 그렇게 막대먹게 군 건 아니었어요. 처음 신우이가 이혼하고 돌아왔을 땐 저도 신우이에게 살갑게 굴며 잘 대해주려고 했었어요. 안쓰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닌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돌아온 신우이였으니까요.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한 사람을 진심으로 보듬어 주려고 애썼었는데 그런 저의 마음을 짓밟고 막대했던 건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저에겐 그렇게 상식이란 없는 사람처럼 막대하더니 그곳에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참 허탈하더군요. 남편의 미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 저와는 달리 상간녀의 남편은 더욱 굳은 표정을 하며 그 인간들에게 다가가고 있더군요. 저도 그 뒤를 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간녀와 제 남편은 신우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음식을 먹여주며 손을 잡고 있더군요. 테이블에 가까워지자 저희를 먼저 발견한 신우이가 두 사람에게 빨리 떨어지라는 사인을 보내는 듯 했지만 눈치를 사이좋게 쌈 싸먹은 남편과 상간녀는 계속해서 애정행각을 벌이더라고요. 이윽고 저희가 테이블 앞에 섰을 때 놀란 상간녀가 남편의 손길을 뿌리치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이미 걸어오며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본 후였으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난 상간녀는 신우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자기 남편을 향해 변명 섞인 설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당신도 내 친구 알지? 얘가 내 친구인데 남동생이랑 저녁을 먹고 있다길래 친구도 볼 겸
혼자 먹기 싫기도 해서 겸사겸사 합석해서 먹고 있었어. 정말이야.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하더군요. 두 사람이 남매 사이가 맞긴 하니까요. 상간녀의 되지도 않는 변명을 듣던 상간녀의 남편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내가 병신으로 보이니? 뻔뻔하게 거짓말 좀 그만해. 서로 음식도 먹여주고 손도 주물럭거리면서 좋아 죽는 거 내가 다 봤어. 난 당신이 그런 식으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인 건 또 몰랐네. 그렇게 행복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러면 내가 미련 없이 놔줬을 텐데 말이야. 낮게 깔려 감정도 없는 그 목소리가 더욱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상간녀 역시 그러했는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야, 여보. 왜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해? 난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 옆에 있어야 비로소 행복하다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글쎄, 나도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오늘 내가 보고 들은 건 내가 이때껏 알았던 사실과는 좀 상반되더라고. 뭘 보고 뭘 들었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정말이야,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니, 아니야. 대화할 필요도 없고 기회를 줄 생각도 없어. 그냥 그 남자랑 살아. 그게 나를 위한 일이니까. 깔끔하게 이혼하고 한의원에도 출근하지 마. 어차피 당신 환자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쉬면 감 잃을까봐 굳이 진료 보라고 한 거였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 좋아 죽는 남자랑 사랑놀이나 하면서 푹 쉬어. 짐은 다 싸서 친정으로 보내줄 테니까 집에도 올 필요 없어. 그럼 가볼게. 상간녀의 남편은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듯 저에게 연락한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버렸고 상간녀 역시 남편의 뒤를 따라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처음엔 그냥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그게 정말 실수야. 남편이라고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분위기상 빌기는 해야겠고 변명이라는 것도 해야 하니 아무 말이나 짓거린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상황이 유쾌하지 않은데 더 유쾌하지 않은 말이 신우이의 입을 통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넌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무릎까지 꿇어?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잘못은 너보다 올케한테 있지. 그렇지 않아, 올케? 입으로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닐 텐데 이것도 말이라고 짓거리는 신우이를 보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더군요. 계속 해보세요. 어디까지 헛소리 하나 드러나 보게요. 말이나 바른 말이라고. 그렇잖아. 올케가 내 동생 키를 얼마나 죽였어? 뻑하면 눈치 주고 잔소리하고. 그것뿐이야? 시댁하고 잘 지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말대꾸나 꼬박꼬박 하지를 않나? 신우이 머리채를 잡지 않나? 올케가 그딴 식으로 구니까 얘가 바람을 안 피우고 배기겠어? 아, 그런가요? 그래.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애초에 두 사람 어울리진 않았지. 우리 동생은 좋은 대학 졸업해서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지금 올케는 뭐 백수잖아. 남편 돈 받아서 편하게 사는 백수. 동생아, 이참에 그냥 이혼해. 일도 이렇게 됐고 너 어차피 올케하고 잘 살긴 글렀어. 깔끔하게 이혼하고 내 친구랑 연애나 하면서 살아. 한의사, 얼마나 좋아? 연애까지 하다가 결혼까지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저도요,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 다녔어요. 비록 지금은 꿈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생활비도 빠지지 않고 내고 있고요. 물론 창업 준비도 제가 이제껏 모은 돈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시댁에 빌붙어 살면서 일도 하지 않고 생활비조차 내지 않는 신우이에게 이딴 말이나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디까지 하나 들어보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헛소리는 다 들은 것 같고 참고 더 들어줄 수도 없었기에 저 역시 참았던 말을 쏟아내 주었어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형님도 남편 기죽이고 눈치 주고 해서 형님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그래서 이혼까지 당했고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다 했겠냐?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할 말 있으면 그때 해. 이혼당하고 친정에 빌붙어서 살면 조용히나 살지 이게 무슨 짓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동생이 바람 피운다고 해도 말려야 할 판국에 여자를 소개해줘? 바람 피우라고 부추겨? 참 대단하다 대단해. 야,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둬? 나는 뭐 널 가만두고 싶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그 입으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워낙 다 개차반이라 내가 대꾸할 가치를 못 느껴서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하는 짓도 쓰레기이니 내가 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야! 고함을 지르며 금방이라도 저에게 달려들려는 신우이에게 전 상간녀가 먹던 와인을 그대로 뿌려버렸습니다. 남편 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 놈의 머리 위로 상간녀와 먹던 음식들을 부어버렸어요. 두 사람 다 제가 이 정도까지 할 거라 예상을 못했는지 어버버하며 와인과 음식을 닦아내기 바쁘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딱 어울리는 꼴이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정도면 양호한 줄 알아. 오물을 확 부어버리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 너 아까 그 여자랑 아주 죽고 못 살더라? 한의사가 그렇게 좋았어?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고 난리를 부리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왜 무릎까지 꿇고 그래? 뭐? 실수? 넌 실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니? 그게... 내가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남편은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고 신우이는 와인을 다 닦아냈는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 한심한 두 인간과 계속 같은 장소에 있었다간 큰일을 낼 것만 같아서 중요한 한마디만 던져주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만하자 그만해. 우리 이혼해. 집은 한동안 내가 지낼 테니까 너는 네 누나랑 같이 가. 그렇게 전 집으로 돌아왔고 소식을 전해 들은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딸도 이혼하고 돌아왔는데 아들마저 이혼이라니. 시모 입장에선 이건 절대로 말려야 한다 싶었겠죠. 아가, 이게 무슨 일이니 도대체? 이혼이라니? 말 그대로예요. 저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하려고요. 갑자기 왜 그래? 너희 싸웠니? 아니, 아무리 싸웠다고 해도 이혼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야?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 와중에 시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숨긴다고 숨겨질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전 있는 사실 그대로 시모에게 알려줬어요. 그냥 싸워서 헤어진 게 아니고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고 돌아온 어머님 딸이 충격이 컸는지 자기 친구를 어머님 아들한테 소개해줬더라고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놀랍게도 사실이에요. 자기도 이혼했으니 동생도 이혼하길 바랬나 보죠 뭐. 동생한테 여자나 붙여주는 누나나 조강지쳐 내팽개치고 바람이나 피우는 동생이나 둘 다 참 생각도 없고 어이도 없고 상식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지 말고 어머님 자식들이나 볶으세요. 전 이혼 준비로 바빠서요. 그럼 들어가세요. 모든 사실을 안 시댁에서 내심 두 사람을 쫓아내주길 바랬는데 두 사람이 그 모양 그 꼴인 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모든 사실을 분명 다 알았을 텐데 시부에게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야기 다 들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애들 탓만 아닌 것 같더구나. 자고로 집안에서 여자가 남편 내조를 잘해야 하고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여자가 잘했어야지. 오죽했으면 우리 애들이 그런 짓까지 했겠어. 그러니 너도 남 탓만 하지 말고 반성 좀 하고 조용하게 이혼했으면 좋겠구나. 웃음이 다 나더군요. 그러면서도 저딴 부모 밑에서 보고 자랐으니 저 모양 저 꼴이지 싶더라고요. 전 변호사를 만나 이혼을 진행했고 이혼이란 게 생각보다 참 쉽더라고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쉽게 이혼하게 되었어요. 상간녀 때문인지 남편은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저보다 이혼을 서둘렀고, 제가 이혼 당시 원했던 공동명의 집도 신우이에게 청구했던 위자료도 비교적 깔끔하게 받고 끝낼 수 있었어요.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고, 소송 역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이 났어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만 하면 꽃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법원에서 만난 전 남편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더군요. 상간녀도 이혼할 것이 분명하고 한의사니 돈도 꽤 있을 거라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 아니란 생각이 얼마나 웃기던지 저 역시 웃음으로 맞대응해줬네요. 밝게 웃는 제 모습에 기분이 뒤틀린 전 남편은 괜한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고맙다. 이혼하자고 해줘서. 덕분에 난 한의사 남편 되게 생겼네. 너도 알지? 그 여자 한의사인 거. 너한테 생각보다 돈을 많이 뜯겨서 속이 좀 쓰리긴 한데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 그까짓 돈 또 벌면 되지 뭐. 그러니까 앞으론 각자 알아서 잘 살자고. 난 잘 살 건데 너는 어떨지 모르겠다. 어쨌든 무운을 빌도록 해볼게.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마음은 아니겠지만 말이야. 그렇게 저와 이혼을 하게 된 전 남편의 앞날은 꽃잎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먹구름만 가득한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제가 무사히 받을 거 다 받고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상간녀의 남편은 그 길로 전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난동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얌전하고 차분해 보이는 사람이 난동이라니. 쉽게 상상되진 않았지만 제대로 난동을 피운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덕에 전 남편의 회사에 유부녀와의 외도로 이혼당한 사실이 알려져 진급도 물거품이 되고 권고사직 이야기도 오가고 있다고 하니 말이에요. 거기에다 전 남편이 믿고 있던 상간녀는 알고 보니 내세울 것은 한의사라는 것 하나뿐인 찢어지게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남편은 이혼하며 한몫 크게 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큰 꿈에 젖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야말로 꿈과 같은 것이었죠. 가난한 집 딸은 시집을 갈 때 맨몸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고 그런 상간녀를 너무 사랑한 상간녀의 남편이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진행했다고 하더군요. 1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결혼 생활에 나눌 수 있는 재산은 없었고 상간녀가 누리고 있던 집, 차, 심지어 한의원까지 전부 남편의 명의였기에 상간녀는 그야말로 한의사라는 타이틀 하나만을 가지고 맨몸으로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있던 돈도 저에게 위자료로 주었으니 알거지나 마찬가지였죠. 이제 남은 건 한의사라는 타이틀이었는데 그마저도 쓸모없게 돼버렸지 뭐예요? 그 업계에 상간녀의 전 남편이 이혼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간녀가 얼마나 추악한 짓을 하고 돌아다녀 이혼당하게 되었는지까지 소문이 다 나버렸다고 하니까요. 아마 한동안 취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상간녀도 가진 것이 없으니 개업은 더욱 힘든 일이겠죠? 전 준비하던 아동복 매장을 개업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운 좋게도 맘카페에 소문이 좋게 나서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사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신우이를 마주하게 된 것은 이 아동복 매장이었는데요. 글쎄 전 신우이가 아이 옷을 사러 왔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전 신우이의 아이는 아동복을 입을 나이가 아닐 뿐더러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버리고 이혼한 여자가 애 옷을 살 리가 없을 텐데 이상했어요. 혹시 제가 매장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동을 부리러 왔나 생각하던 찰나 전 신우이의 일행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일행의 정체가 누구냐면 말이죠. 놀라지 마세요. 글쎄 전 신우이의 신우이들이더라고요. 그것도 3명이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를 그렇게나 죽으라고 괴롭히더니 꼴에 재혼한 집이 신우이가 3명인 집이라니. 운명이란 게 참 얄궂지 않나요? 어쨌든 전 신우이의 그 당당하다 못해 짝수 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시누이들에게 모진 핍박과 홀대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혹독한지 순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뻔했지 뭐예요? 저를 발견한 전 시누이는 애써 저를 회피했지만 전 일부러 그 근처로 가 옷을 골라주기도 하며 전 시누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살펴보니 짐이 꽤 많던데 그조차도 전 시누이 손에 다 들려있더라고요. 옳게 똑바로 좀 들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바닥에 내려놓을 생각도 하지 마. 그거 다 비싼 거야. 올케가 변상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언니, 내 짐도 잘 챙기고 있죠? 그 화장품 자칫하면 망가진다고요. 혹시나 망가지면 난 가족이고 뭐고 없어요? 언니가 다 물어내야 한다고요. 아 맞다, 올케. 식당 예약은 했지? 거기 예약 안 하면 자리도 없어. 오늘은 꼭 스시 먹고 싶은데. 했지? 아, 형님. 그게 제가 깜빡했어요. 어떻게 하죠?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 내가 분명 잊지 말고 예약하라고 했잖아. 올케는 머리가 나빠? 아니, 아무리 머리가 나쁘다고 해도 그 쉬운 일도 못하면 어떡해? 아, 정말 짜증나. 꼴도 보기 싫으니까 떨어져서 따라와. 그러게, 내가 격 떨어지는 애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초혼도 아니고 이혼이요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해서는 아 짜증나. 떨어지라니까. 내 말 안 들려? 죄송해요, 형님. 그렇게 전 시누이는 구석진 곳으로 가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사람을 착각했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새 여자는 쇼핑을 마쳤는지 계산대 앞으로 왔고 저는 저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양말과 손수건을 챙겨주며 새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앞으로도 수고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고생이 많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뜻이었어요. 제 말에 의아해하던 새 여자는 의아함도 잠시 저에게 친절하다면서 칭찬을 하며 감사하단 말을 전한 후 선물을 챙겨 나가더군요. 그 뒤를 대역 죄인처럼 쫓아가는 전 시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에도 미안하단 사과도 한마디 없이 당당한 전 시누이의 모습에 우라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 우라가 한 방에 쑥 하고 내려가더군요. 그렇게 떠난 전 시누이는 다시 가게를 찾아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 성정에 반성이라는 걸 했을 리는 없고 그딴 꼴을 보였으니 부끄럽기도 했겠죠. 전 요즘 바쁘게 살고 있어요. 오직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던 일을 이제 온라인 스토어도 함께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라이브 방송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고 있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따라와 주겠죠? 바쁘긴 하지만 하루하루가 참 보람차고 행복하네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어요.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가 된 여자입니다. 앞자리도 바뀌고 하니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며 갑갑했던 결혼 생활이 떠오르곤 하네요. 다 잊었다 싶었는데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때의 기억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제는 정말 털어내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함께 해주시겠어요? 저는 평소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서로 감명 깊게 읽은 책을 교환하여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모임이었죠. 남편 역시 그 모임에 나오는 남자 중 한 명이었고 늘 웃는 얼굴에 대화까지 잘 통하는 사람이라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깊어지고 남편 역시 저를 좋게 보고 있었는지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의 승낙으로 저흰 연인 사이가 되었고 연애하는 내내 참 좋았습니다. 남편의 다정함, 배려심 깊은 모습,
다 좋았지만 무엇보다 저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제 뜻을 존중해주는 남편의 모습이 가장 좋았어요. 저흰 그 흔한 감정 싸움 한 번도 하지 않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순탄한 결혼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당시 남편과 전 간소하게 하고 싶었는데 둘 다 외동이라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양가 부모님께서 바라는 게 많진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께선 저희의 의견을 존중하신다며 다 생략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때부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좀 걸렸던 것이 있다면 시모의 말투였는데요. 좀 강압적이라고 해야 할까? 명령조가 입에 붙었다고 해야 할까? 하여튼 그런 말투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 강압이 저를 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말투가 그런 것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이 지나고 남편에게서 큰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배려가 넘치고 제 의견을 적극 수용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제 의견을 적극 수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견 자체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며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큰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의견이 없는 사람과 산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여보, 그러면 우리 적금 만기된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투자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다시 적금으로 묶어뒀으면 좋겠어? 그게...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글쎄, 나도 고민스러워서 당신한테 물은 건데 일단 이건 좀 더 고민해보자. 그리고 이번에 어머님 생신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머님이 편한 대로 하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집에서 모시면 더 좋아하시겠지? 아닌가? 혹시 드시고 싶으신 게 따로 있는 건가? 당신 어머님한테 따로 뭐 들은 말 같은 거 없어? 뭔가 드시고 싶다든지 필요하다든지 그런 이야기 말이야. 엄마가 편한 대로 하라고 했으면 왜 시켜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집에서 먹는 게 더 좋은가? 나도 따로 들은 이야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 당신 편한 대로 해.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편한 대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기계랑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늘 같은 대답만 하니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 같은 말만 답하던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 묻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차 고장나서 수리 맡겼거든? 그런데 며칠 걸린다네. 아, 그래? 그런데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혹시 사고 나서 고장난 거야? 어디 다쳤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나 출퇴근할 때 있잖아. 버스 타야 할까, 택시 타야 할까? 아, 지하철도 있지? 뭐 타고 가는 게 좋을까? 뭐? 그것 때문에 표정이 그렇게 심각한 거야? 그게 고민스러워서 난 정말 이런 거 결정하는 거 너무 힘들어. 뭘 그렇게 고민해. 최단 경로 검색해서 나오는 대로 타고 가. 그러면 되지. 그런 방법이 있었지? 그래, 알겠어. 이때까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답답한 사람이 걱정도 많다, 이런 식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양말을 보며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원래 신던 양말들이 오래되어 새로 주문해서 넣어뒀던 터라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하는 마음에 남편의 옆으로 갔어요. 머리까지 잡아뜯으며 고민하는 남편은 제가 다가가 말을 거니 너무나도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물어오더군요. 왜 그러고 있어? 얼른 준비하고 출근해야지. 그게 양말을 어떤 걸 신어야 할지 모르겠네. 검은색을 신을까? 아니다. 회색이 낫겠지? 아닌가? 흰색을 신어야 하나? 이쯤 되니 짜증을 넘어 화가 나더라고요. 어차피 신발 신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 양말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리도 심각한 얼굴로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있다니. 패션 양말 골라 신는 것도 아니고 저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신어, 여보. 아무거나 신기엔 너무 고민스러워서 그래. 그러지 말고 여보가 좀 골라주면 안 돼? 여보가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내가 골라줘야 해? 그냥 손 집히는 대로 신으면 되잖아. 양말통에 양말이 무슨 무지개 색깔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 편하라고 3가지 색깔만 넣어뒀잖아. 제발 그냥 딱 보이는 거 신어. 응? 그게 난 어려운 걸 어떻게 해. 그럼 이때까진 어떻게 골라 신었어? 장가 오기 전까진 어떻게 골라 신었는데? 엄마가 다 골라줬지, 장가 오기 전엔. 엄마가 그날 입을 옷이랑 양말까지 다 챙겨줘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엄마는 하나부터 10까지 알아서 다 해줬는데 당신은 왜 안 해줘? 뭐? 지금 양말 안 골라주는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이상하다는 것까진 아닌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엄마가 알아서 다 챙겨줄 땐 편했는데. 아, 엄마한테 골라달라고 하면 되겠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러면서 시모에게 영상통화를 거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더 황당한 건 그런 상황을 시모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양말을 골라주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니, 검은색, 회색, 흰색에서 고를 게 뭐 있다고 고르나요? 그것도 그렇게 진지하게요. 거기에다가 1~2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득달같이 영통까지 걸어 물어보는 남편이나 그걸 또 자연스럽게 골라주고 있는 시모나.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황당함에 얼이 빠진 사이 전화를 끊은 남편은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웃고 있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여보, 지금이 몇 시인 줄은 알아? 7시 조금 넘었어. 당신 생각이 있어 없어? 꼭 이 아침부터 전화해서 그런 걸 물어야 해? 그럼 어떻게 해? 당신은 골라주지도 않고 짜증만 냈잖아. 나도 당신한테 묻는 거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묻겠다는 말이야?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어. 결혼하기 전에도 엄마 말대로 해서 편했고 손해본 적도 없었어. 새삼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 난 여보가 새삼 대단해. 당신이 마마보이야? 어떻게 하나부터 10까지 어머님한테 다 묻고 살겠다는 거야? 그것도 결혼까지 한 사람이. 당신은 한 집안의 가장이야. 알고는 있어? 마마보이라니. 당신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난 그저 고민하느라 흘려보내는 시간도 아깝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싫을 뿐이야. 엄마한테 묻기만 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뭐든 다 좋아지는데 그게 왜 마마보이야? 이건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앞으론 당신 대신 엄마한테 물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사실 내가 엄마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면 당신이 더 편하고 좋은 거 아니야? 하여튼 나 출근해. 저녁에 봐. 이렇게 말한 남편은 시모와 5분의 통화로 결정된 검은색 양말을 신고 출근을 하더군요.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남편은 지독한 결정장애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문제는 심각한 마마보이라는 것을요. 한번 영상통화에 포문을 연 남편은 틈만 나면 시모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저 양말이나 옷을 골라달라는 전화들이었으면 제가 이곳에 사연까지 쓸 일은 없었겠죠. 아니, 애초에 이혼까지 하진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저와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까지 의견을 묻는다는 명목하에 다 알리기 시작하더군요. 친정 아빠의 생신이라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자리에 사회가 가도 괜찮냐고 묻지를 않나.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하는데 축의금은 얼마를 해야 하며 식사는 하고 올지 답례품을 챙겨올지도 묻더군요. 어떤 날은 저녁에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로 고민하길래 답답해서 된장찌개를 끓였더니 글쎄 그것도 시모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난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거든? 그런데 집사람은 된장찌개를 끓였지 뭐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 그럴 땐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하고 새로 끓여달라고 하면 돼.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아야지. 들었지?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다시 끓여줘.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 뚝배기로 남편 휴대전화를 부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남편은 서서히 자신의 문제를 넘어 부부 사이의 문제까지도 시모에게 묻고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저와 남편은 싸움이 잦아지게 되었어요. 일이 그렇게 되니 전 당연히 시모의 미움을 한몸에 받게 되었고, 처음엔 남편을 통해 저에게 말을 전하던 시모는 어느 순간부턴 남편과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훈수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가, 너 요즘 우리 아들한테 잔소리를 그렇게 한다면서? 집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너무 커도 좋지 않은 법이다. 나 봐라, 얼마나 내조를 잘하니? 날 보고 좀 배우렴. 그리고 앞전에 우리 아들 입고 왔던 옷은 영 별로더라. 그거 버리고 베이지 계열 옷 사다 입혀. 우리 아들은 그런 색 입히는 게 잘 받아. 알겠니? 이런 식으로요. 저에게 할 말을 어디 메모라도 해놨다가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2, 3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와서 다다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주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상황인데 참고 있던 저의 인내심을 뚝 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퇴근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엔 불이 환히 켜져 있었고 전 당연히 남편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엔 남편은 없었고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어머님이 있더라고요. 전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한 가지가 이것이었어요. 시댁 식구뿐 아니라 친정 식구들이라도 부부의 공간엔 함부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요. 왜 막장 드라마에도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시모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생각 없는 남편놈들. 저런 생각 없는 놈들은 그냥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평생 살아야 한다고 욕을 했었는데 그 욕 얻어먹어 마땅한 인간이 제 남편이었더라고요. 제 생각이 이러했기에 그 순간 시모의 행동은 절대 용납도 이해도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런 제 생각은 전혀 알지 못하는 시모는 저와는 달리 아주 평온한 얼굴로 주인인 양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왔니? 아니 글쎄 우리 아들이 오늘 전화가 왔는데 집에 먹을 게 없다고 하면서 쫄쫄 굶게 생겼다고 하길래 왔단다. 오랜만에 너도 보고 싶기도 하고 음식도 할 겸 해서 말이야. 쫄쫄 굶기는 개뿔. 저요 요리 학원도 다녔었고 친정엄마에게 웬만한 건 다 배워와서 음식 꽤 하는 편이었어요. 거기에다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냉장고를 비우는 일도 없었고요. 그날도 전날 밤에 미리 재워둔 갈비부터 해서 밑반찬 3가지, 묵국까지 한 끼는 제대로 먹고도 남을 음식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 전화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쯤 되니 남편은 그냥 저를 괴롭히고 싶은가 하는 생각도 슬슬 올라오며 저의 화는 더욱 솟구치고 있었죠. 그렇지 않고서야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 리는 없을 테니까요. 냉장고에 오늘 먹을거리 다 만들어뒀는데 그이가 못 봤나 봐요. 그렇지 않아도 봤는데 우리 아들이 먹을 만한 게 없더라.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싫어해. 너 그러고 서 있지 말고 얼른 옷부터 갈아입고 와서 옆에서 좀 보고 배워. 내가 오늘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말이야. 제가 미리 재워둔 갈비를 개눈 감추듯 먹고 그 양념에 밥까지 말아먹은 사람인데 그런 걸 싫어한다뇨. 그리 잘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나 굳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보다가 손수 재워둔 것이었는데요. 그냥 시모가 오고 싶어 안달이나 아들 핑계를 대고 와서 주방을 점령한 것이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일단 옷은 갈아입어야 했기에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며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이 상황이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해도 흥분을 한 채 어른에게 제 뜻을 전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전 주방으로 향했고 여전히 바쁜 시모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응? 부탁? 말해보렴. 앞으로는 저한테 먼저 연락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일찍 마치고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 있는 건 아무래도 제가 좀 그래요, 어머님. 부부 공간이기도 하고 집안 꼴이 엉망일 수도 있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최대한 좋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그저 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들고 있던 국자까지 바닥에 내팽개치며 노발대발하기 시작하더군요. 뭐야? 내가 너 좋게 좋게 대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겠구나. 네가 뭔데 나한테 오라가라 하니? 여기 내 아들 집이야. 내 아들 집에 내가 오겠다는데 네가 뭔데? 제 집이기도 하니까요. 이 집 살 때 어머님 아들 돈만 들어간 거 아니고요. 제 돈도 반틈 들어갔으니 엄연히 따지면 저희 부부집이죠. 아, 그러니까 네 말은 그까짓 알량한 몇 푼 보탰으니 네 집이기도 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나보고 앞으로는 발길도 하지 말라. 이 말이 하고 싶은 게야? 아니요. 아예 오지 말란 말이 아니라 언제든 와도 상관없는데 연락은 주고 오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집주인도 없는데 들어와서 이러고 계시는 거 제 입장에선 좀 곤란해요. 기분도 사실 좋진 않고요. 내가 기가 막혀서 아니 다 됐고 그래서 얼마 보탰니? 이 집 사는데 네가 보탠 돈이 얼마야? 그건 왜 물어보세요? 내가 그 돈 줄 테니 그 돈 받고 내가 앞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 집에 들어오든 배를 누르고 들어오든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네 집? 부부집이라고? 그게 어른한테 할 말이야?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정말 이 말을 듣는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어른도 어른 나름이지. 더는 대접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낀 저는 그때부턴 참지 않고 시모에게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까진 없고요. 제가 남편이 보탠 돈 돌려줄 테니 앞으론 이 집에 발길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좋을 것 같네요. 시모 입장에선 제 말이 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제가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었고 좋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좋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툼이 생기더라도 이참에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살면서 계속 이 문제로 크고 작은 언쟁이 오갈 것이 분명했기에 좀 강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시모는 이런 상황은 예상도 하지 못했는지 표정이 확 바뀌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턴 마구잡이 폭언이 시작되더라고요. 이 미친 것이 뭐야? 뚫린 입으로 한다는 말이 뭐? 발길도 하지 말아달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인연이 시댁 무서운지 모르고 말짓거리지? 너 오늘 잘 걸렸다. 오늘 내가 너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 확 뜯어 고쳐주마. 꿇어. 얼른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될 때까지 빌어. 얼른. 제가 왜요? 제가 뭘 잘못해서 무릎까지 꿇어야 하나요? 전 절대 무릎 꿇을 생각도 손이 발이 될 때까지 빌 생각도 없어요. 아니, 애초에 잘못은 어머님이 하셨잖아요. 요즘 아무리 자식 집이라고 해도 아무도 없는 집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요, 사위 불편할까 싶어서 집에 찾아오지도 않으시고 친정으로 부를 때도 사위 일정 2번, 3번씩 물어보시고 컨디션 체크까지 해서 부르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욕하면서 무릎까지 꿇으라고 하냐고요. 기어코 저의 입에선 쌓인 말들이 쏟아져 나와버렸고 제 말을 듣고 있던 시모는 사연엔 차마 쓰지 못할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각종 동물의 새끼들이 난무하고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밀치기까지 하는데 차마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화가 시작되기 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 중이던 휴대전화를 버젓이 시모의 얼굴에 내밀었어요. 그러니 또 시모가 노발대발하며 물어오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니? 설마 녹음하니? 네,
다 녹음하고 있어요. 혹시나 하는 상황이 오면 이런 것도 다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증거 확보하고 있어요. 사실 증거용으로 녹음한 것은 아니었고 남편에게 네가 오늘 나에겐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모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들려주려고 녹음한 것이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저도 미처 알지 못했네요. 하여튼 시모는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심해도 너무 심했다 싶었는지 이때부턴 말은 하지 않았고 말 대신 눈으로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이 만든 음식과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한약을 챙기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아들 먹이려고 한 음식 네 입에 들어가는 꼴은 못 보겠으니 다 챙겨가서 내 아들 먹이마. 그리고 이 한약은 너 임신 잘 되라고 비싼 돈 주고 지어온 한약인데 네 말대로 혹시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이것도 가지고 가마.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턴 연락은 꼭 하고 오시고 빈집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못된 년 같으니라고 오라고 부탁을 해도 앞으로는 올 일 없을 것이다. 오늘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지 말렴. 내 기필코 네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마지막까지 대화를 욕으로 마무리한 시모는 현관으로 향했고 그 순간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과 마주하게 되었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시모는 남편을 지나쳐 나가버렸고 남편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집으로 들어오려던 발걸음을 돌려 그대로 시모를 따라가 버리더라고요. 기가 얼마나 막히는지 그저 코웃음만 나더군요. 전 이때부터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랑? 물론 남편을 사랑하긴 했었죠. 그러니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고 그때껏 모진 수모도 참아왔던 거고요. 하지만 그 사랑이란 감정도 많은 실망들로 인해 식어버린 지 오래였고 무엇보다 저딴 인격의 시모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잘 살 자신이 없었어요. 제 고민이 깊어지는 사이 일주일이 지났고 그렇게 가버린 남편은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이야 저 역시 머리가 복잡했기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보며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것이 3일이 되고 4일이 되더니 기어코 일주일 찍고 나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끝을 내더라도 얼굴을 보고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도착을 하니 어떤 젊은 여자가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한눈으로 봐도 처음 보는 여자인데 자연스럽게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누구인지 떠올리는 것도 잠시 제대로 닫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시댁으로 들어갔고 현관문도 열어보니 잠겨있지 않아 인기척을 내며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임신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와서 딱 박히는 순간 전 모든 행동을 멈추고 시모와 젊은 여자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임신은 언제든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거 참 다행이네요. 네, 병원에서 자궁도 건강하고 다른 문제점도 없다고 했어요. 결과지는 여기 있어요. 좋네요. 아유, 한 번에 임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 나이도 있고 아들도 그렇고 빨리 손주가 보고 싶거든요. 오죽했으면 이런 짓까지 하겠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모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는지 대리모를 들인 것 같더라고요. 당장이라도 그 잘난 아들 이혼이라도 시키고 싶은데 저에게 이혼 사유는 없고 그렇다고 제가 호락호락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그런 와중에 손주는 빨리 보고 싶은데 제 피가 섞인 손주는 보고 싶지 않았던 시모가 이 미친 짓을 꾸민 것이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일에 남편의 뜻은 어땠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인간은 엄마 말이라면 똥이라도 처먹을 그런 인간이었으니까요. 아,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죠? 이 한약 유명한 한의원에서 지어온 임신 잘 되는 약이에요. 이왕 일 치르기로 한 거 빨리 끝내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겠어요? 네, 들어오던 날부터 해서 3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먹고 있어요. 오늘은 배도 유난히 더 따뜻한 것 같고 그렇네요. 그래요? 비싼 값 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바깥 양반 앞에서는 지금까지 했듯이 내 먼 친척 딸이라고 해주면 돼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럼요. 실수하지 않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3일이나 됐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고작 일주일인데 그 젊은 여자가 시댁에서 지내기 시작한 게 3일이라니. 어이도 없고 머리 끝까지 화도 차올랐지만 일단 전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들이닥쳐 다 엎어버리고 끝내버리기엔 벌인 일에 비해 너무 약한 벌을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전 당장이라도 남편 놈을 집으로 불러들여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이미 이혼도 결심했겠다. 남편 꼴도 보고 싶지 않을 뿐더러 남편이 시댁에 있어야 진정한 복수가 될 것 같아 그냥 두기로 했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고 묘수가 될지 무리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방법이 번뜩 떠오르더군요. 다음날 전 꽤 일찍부터 시모의 집 가까운 곳에 차를 주차하고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아무래도 저녁엔 시부도 집에 있을 것이고 일이 일어난다면 낮일 거란 생각에 일찍 서두른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지나자 반차라도 쓴 것인지 남편 놈이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저는 숨죽여 시댁을 주시했고 뒤이어 시모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확신해차 경찰에 대리모를 고용해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 경찰관분들은 정말 총알같이 출동을 해주셨고 저는 경찰관들을 대동하고선 시댁을 들이닥쳤어요. 남편이 집에 두고 간 시댁집 열쇠를 챙겨온 덕에 벨 따윈 누를 필요도 없이 그야말로 현장 급습을 하게 된 것이었죠.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저와 경찰관을 본 남편과 여자는 크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너무 빨리 들이닥치는 바람에 일을 치르기 전이었지만 그 정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두 알려주고 있었죠. 여자는 당황스러운지 방으로 숨어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거실로 나와 아무 말도 못하고 저와 경찰분들의 눈치만 살피며 시모에게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네요. 저 생각이라고 없는 놈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낼 수 있겠어요? 시모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 빨리도 돌아왔고 오면서 변명거리라도 생각했는지 신발을 벗기도 전에 말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대리모라니 말도 안 돼요. 저 애는 우리 아들이랑 지금 만나고 있는 애라고요. 에? 유부남 아닌가요? 여기 이분이 부인이라고 하던데요. 유부남 맞아요. 맞긴 한데 곧 이혼할 예정이라 별거 중이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큰 오해를 하고 신고까지 한 모양인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이혼이라뇨? 전 이혼에 관해선 이야기 들은 적도 없는걸요. 다툰 건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이랑 다퉜고 집 나간 남편이 일주일째 집에는 오지도 않고 시댁에 있었던 건 맞는데 이혼 이야기는 한 적도 없어요. 상반되는 주장에 경찰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대리모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제일 좋은 상황이겠지만 찾아보니 불법적인 행위는 맞으나 그걸 증명하는 것이 몹시 어려울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쯤에서 경찰관들은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애초에 저의 계획은 이 모든 광경을 경찰분들이 함께 보고 들어 훗날 혹시 모르는 상황에 이와 같은 사유로 신고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또 저의 증인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신고를 한 것이었으니까요. 저의 계획대로 경찰관들은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달라며 연락처를 주고 가셨고 시모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이 미친년아, 이게 무슨 짓이야? 경찰에 신고를 해? 네가 제정신이야? 누가 누구한테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지 어머님이야말로 제정신이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면 이딴 짓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정신세계가 다 궁금하네요. 비치지 않고서야 이딴 짓을 벌일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탓인데? 다 너 때문이잖아. 이게 왜 제 탓이에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왜 엄한 사람 탓을 하세요? 네가 날 무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내 아들을 데리고 사는 주제에 네가 감히 날 무시해? 집에 발길도 하지 마. 연락을 해? 네가 내 말만 잘 듣고 그따위로 굴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다. 이 모든 게 다 날 무시한 너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 이 말이야. 알겠니?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눈을 뒤집고 억지를 부리던 시모는 방에 숨어 떨고 있던 여자를 끌고 와 자신의 옆에 세우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얘를 내 며느리로 맞을 예정이니 넌 그런 줄 알고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 당장! 이혼하라고 하면 누가 겁낼 줄 아세요? 그깟 이혼 그렇지 않아도 할 거라고요. 돈 두둑하게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저 소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꼭 할 거니까요. 위자료? 우리가 왜 위자료를 줘야 하니? 그런 돈 먹고 죽으라고 해도 없다. 내 말 못 들었니? 우리 아들 이 여자랑 결혼시키려면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너한테 줄 돈이 있겠니? 헛꿈 꾸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혼이나 해. 알겠어? 아줌마, 법이 뭐 아줌마 뜻대로 마음대로 다 될 줄 아세요? 헛꿈은 아줌마가 꾸고 계시네. 꿈 깨세요. 재혼은 무슨, 이혼이나 제대로 하고 아들 재혼시킬 생각을 해야지. 시모의 말이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 여자도 어이가 없긴 없었는지 두려움에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크게 화를 내며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아줌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라니. 제가 언제 결혼한다고 했어요? 전 그저 일을 하러 온 것뿐이라고요. 여자의 반박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시모가 크게 당황하며 여자를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모의 설득에도 여자의 마음을 돌리기엔 부족해 보였지만요. 그게 아가씨,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집 이 정도면 꽤 사는 편이고 우리 아들 능력도 좋아. 아가씨도 이런 일이나 하는 것보단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며칠 되진 않았지만 내가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 우리 바깥 양반한테야 사실 먼 친척이 아니라 친구 딸이었다고 둘러대면 되는 거고. 어때요? 좋지 않아요? 좋기는요? 제가 비록 돈이 급해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딴 남자랑 결혼할 생각은 죽어도 없다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시어머니라니 제가 미쳤어요? 그리고 유부남이라니 이혼남이라고 했잖아요. 이혼했는데 자녀는 꼭 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까지 찾게 됐다면서 그래놓고선 기막혀서 정말. 저 그만둘게요. 어차피 그 한약만 먹었다 뿐이지 일은 시작도 못했고 돈도 못 받았으니까 없던 걸로 치자고요. 그럼 전 가볼 테니 집안일은 알아서들 해결하시라고요. 아가씨,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 봐요. 몇 번을 생각해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으니 이것 좀 놓으시라고요. 간절하게도 매달리는 시모의 팔을 뿌리친 여자는 자신의 짐을 챙겨 현관문을 열었고 그 순간 사람들이 우르르 넘어지듯 시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조용한 동네에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니 궁금했던 동네 사람들이 시댁 앞으로 서성이기 시작했고 궁금증을 참지 못했던 몇몇 분들이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자 뒤따라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현관 앞에 귀를 세우고 모든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었어요. 동네에서 온갖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며 시모 홀로 저 세상 우아한 척은 다 하고 다닌 것을 아는 저로서는 참 눈물나게 웃긴 상황이었지만 시모에겐 그만큼 치욕스러운 일이 없는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다들 뭘 보고 있어요? 당장 나가지 못해요?
시모의 호통에 다들 밖으로 나가긴 했지만 눈빛들이 초롱초롱한 걸 보아하니 중요한 내용은 다 들은 것 같더라고요. 시모는 이런 상황 역시 전부 제 탓으로 돌리고 싶은지 저에게 또 온갖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이게 다 니년 때문이라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제 동네에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 이 말이다. 이 와중에도 제 탓인가요? 정말 이 정도는 병이에요. 나한테 이러고 있을 시간에 병원이라도 가보는 건 어때요? 요새 정신병원 생각보다 좋다고요. 무엇이 어쩌고 저째? 너 내가 가만둘지 알아? 너 이렇게 독하고 되바라지지 못한 년이라고 다 소문내고 다닐 거다. 그렇게 되면 네가 얼굴이라도 똑바로 들고 다닐 수 있을지 알아? 네 인생 거기에서 끝이다 이거야. 아줌마,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생각보다 커요. 그러다 제가 합의라도 안 해주면 어디 가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죠? 깜빵 가야 해요, 깜빵. 뭐 생활비 안 들고 좋긴 하겠네요. 머리채 정도는 잡혀줄 요량으로 한 말인데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선 목덜미만 잡고 곡소리를 내고 있더군요. 마음에 담아뒀던 말도 다 했겠다. 상황을 보니 제가 거기에서 더 할 일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미 제가 바랬던 것보다 더욱 만족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전 한 가지 중요한 사실과 더불어 이혼을 통보하고선 시댁에서 나왔어요. 혹시 알아? 나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녹음 중이야. 덕분에 이혼 과정이 좀 더 수월할 것 같네.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법원으로 가지고 와. 그러면 법원에서 보자. 혼자 오기 그러면 네 엄마랑 오든가 해. 전 집으로 돌아왔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감정 앞에 울다가 웃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잔혹했고 더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감정의 널뛰기 속에서 헤어나오고 있는 순간 시모와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남편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시모가 주도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계속 같이 살라는 말은 하지 않으마. 이혼은 물론이고 조건도 다 맞춰줄 테니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면 안 되겠니? 부탁이요? 그래, 뭐 어려운 건 아니고 혹시나 우리 영감한테 연락이 와서 이혼하는 이유에 관해서 물으면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오늘 있었던 일은 제발 비밀로 좀 해주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예요? 그럼 부탁하기 전에 저한테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도 그래. 이런 상황에서도 입국 다물고 있는 게 말이 돼? 나한테 안 미안해? 나한테 할 말이 전혀 없냐고. 미안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아버지한텐 제발 비밀로 해주라. 아버지 알면 진짜 큰일 나. 왜? 아버님이 아시면 큰일이라도 나나 봐. 구야, 당신도 잘 알잖아, 아버지 성격. 아버지가 아시는 날엔 모르긴 몰라도 집에서 쫓겨날 거야. 그게 겁나는 인간이 그딴 짓을 해? 엄마가 괜찮다고 했단 말이야. 넌 엄마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됐다 됐어. 내가 너 같은 마마보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 일단 알겠으니까 네 엄마 데리고 좀 가. 두 사람 계속 보고 있다간 정말 큰 사고 칠 것 같으니까. 두 사람은 몇 번이나 정말이냐며 되묻더니 돌아가더라고요. 전 정말로 아버님에게 알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고요? 이미 아버님은 알고 계셨으니까요. 제가 시댁에서 나오는데 실행력 하나는 끝내주는 동네분이 이미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두 사람의 애원대로 제가 비밀로 한다 한들 이미 소용없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 비정상적인 집안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분이 아버님이시니 두 사람의 앞날이야 뻔했죠. 아니나 다를까 퇴근을 하신 아버님은 시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모와 남편 놈의 흐느끼는 소리가 참 들을만 하더군요. 아가야, 이야기 다 들었다. 내가 너에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미안하단 말을 전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정말로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두 사람에게 크게 한 소리 했다. 아무리 정신이 나갔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짓거리까지 할 수가 있는지. 아휴, 너도 그렇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나한테 알렸어야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내가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우리 아가가 혼자 힘들었을 생각을 하니 억장이 다 무너져서 혼났어. 좋지도 않은 일 일찍 아셔봤자 이렇게 속상해하실 게 뻔하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내 걱정에 그런 걸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난 이 인간들한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을 테니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렴. 알겠니? 네,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긴. 늘 건강하거라, 아가. 네,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아버님과 더는 연락을 주고받는 일은 없었어요. 전 변호사를 선임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넘겨드렸죠. 이혼 소송과 함께 시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하게 되었고 전 승소하게 되었어요. 결정적으로 승소를 하게 된 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분의 증언과 출동 기록 때문이었는데요. 어쨌든 전 성공적으로 이혼을 했고 위자료도 생각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네요. 그 지긋지긋하던 시댁과의 인연도 끝이 나고 전 시댁이 있는 쪽으론 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거래처 미팅이 하필 전 시댁 근처에서 잡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간 적이 있었어요. 약속 장소 근처에 주차하고 전 시댁 앞을 지나는데 저를 알아본 몇몇 주민분들이 저에게 전 시댁의 소식을 알려주고 싶으신지 큰 소리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글쎄 그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저 집에 경찰 왔다 가고 난 뒤에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잖아, 왜? 아, 그래? 그 집 아들 이혼하고 집에서도 쫓겨났다지 아마? 그딴 짓을 했는데 집에서만 쫓겨났겠어? 회사도 잘렸다던데. 마침 마트 집 딸이 저 집 아들이랑 같은 회사를 다녔지 뭐야. 바람이라고 하든 사랑이라고 하든 엄연한 범죄인데 회사에도 소문이 쫙 돌아서 결국 잘렸다고 하더라니까. 그거 참 꼴 좋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서두르려는데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는지 저를 따라오며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은 그렇다 치고 그 옆에 내는 왜 안 보여? 에? 몰랐어? 그 옆에 내도 집에서 쫓겨났잖아.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놨는데 안 쫓겨나고 배겨?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면서 온갖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결국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게 장가가면 내 아들 아니다 하고 살아야지. 요즘 시댁이 옛날 시댁이랑 같나? 하여튼 이혼당하고 쫓겨날 때도 얼마 받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 나이에 쥐꼬리만한 돈 받아서 쫓겨났으니 노년 참 고달프게 생겼어. 어머, 그래서 요즘 안 보였나 보네. 난 또 창피해서 밖에 안 나오는 건 줄 알았지. 그 옆편 내 얼굴에 철판이 얼마나 두꺼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집에 처박혀 있겠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혼 안 당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온갖 고상한 척은 다 하면서 다녔을 거야. 그 꼴 안 봐도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아, 그리고 들어보니까 끼고 살던 아들이랑 나란히 쫓겨나서 다른 동네에서 월세방 얻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알기론 전 시댁에 재산이 조금 있기도 했고 아버님이 일도 꾸준히 하셔서 두 사람 다 돈 걱정 한번 해보는 일 없이 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노후가 꽤 볼만하겠더라고요. 그나마 모았던 전 시모의 비상금도 위자료로 저에게 다 준 것으로 알고 전 남편 역시 남은 돈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다 직장까지 잃었으니 절망스럽겠네요. 아, 아닌가요?
직장에서 결정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사라졌으니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다 뭐든 다 챙겨주고 결정해주는 전 시모가 옆에 있으니 어쩌면 더 행복할 수도 있겠네요. 통쾌한 소식을 전해주신 동네분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셨는지 더는 저를 뒤따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그 인간들의 통쾌한 결말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요즘엔 전 진급을 앞두고 있어서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그 끔찍한 마마보이와 이혼을 한 지도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네요. 이렇게 보니 새삼 시간이 참 빠른 거 있죠? 그 사이 전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직장뿐 아니라 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저에 대한 애정만큼은 평범하지 않은 그런 남자예요. 남자친구를 사랑하긴 하지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결혼 생각이 쉽사리 들진 않네요. 이런 저의 마음을 남자친구도 아는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다려준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 연애만 해도 좋다고 하니 일단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2번 실패하는 일은 없도록 신중하게 고민해 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사연은 끝이 났네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전 다른 분들 사연을 들을 때 함께 욕도 하고 통쾌해하며 사연을 듣곤 했었는데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어쨌든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